안녕하세요, 공TV의 현입니다. 오늘은 세무직 공무원 주무관님을 모시고 세무직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세무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서비입니다. 서비, 네, 서비 우리 지금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오셔서 네. 아시죠? 서비 주무관님은 이제 세무직렬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세무직렬 하면은 뭐 세금과 관련된 뭐 이런 직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. 세무직렬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행정직이랑 세무직이랑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.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 배우면 또 다른 거 배우고 계속 바뀌다 보면은 나만의 뭔가 무기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. 하나를 배워도 그게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좀 세금이라는 분야는 뭐 평생 살다가 계속 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배우면은 좀 계속 쓸 수 있는 걸 배우고 싶다 해서 세무직렬. 그럼 이제 뭐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좀 한번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사실 이제 세무직 공무원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금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무슨 자격 기준이라든지 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? 네. 일단 뭐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세무사 자격증 같은 경우 있으면은 당연히 가산점 받겠죠. 근데 뭐 제가 국세 쪽에 비율을 봤는데 세무사를 실제 가지신 분이 공무원을 할 확률이 한 30~40%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 세무직 공무원이 먼저 돼서 세무사를 따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? 네. 뭐 세무사 같은 부분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. 근데 지방직 공무원이랑 국가직이랑 일단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고. 그러면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세무사 공부를 뭐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혹시 하고 있으세요? 그냥 세법에 대해서 제가 회계 세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세무사 강의를 끊어서 공부는 하고 있어요. 보통 이제 세무직 공무원 분들은 세무사에 대한 뭐 지금 당장 하고 있진 않더라도 향후에라도 조금 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근데 같은데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세무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국세랑 지방세랑 좀 사람들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꽤 다른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? 뭐 단순하게 그냥 하는 업무가 조금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세청이란 건 이제 세금 위에 따로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. 물론 정부 조직 아니지만 저희는 뭐 지방자치단체 안에 속한 조직인데 또 업무가 약간 들어와 보면은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차피 뭐 세금인데 비슷하겠지. 근데 막상 업무를 해보면 그게 전혀 뭐 그리고 아예 뭐 법도 아예 적용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깊게 파고들면은 정말 끝없이 정보가 나오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때 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상 저희는 업무 시간에 업무도 해야 되고 법정 같은 거 찾아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국세까지 공부할 여력이 조금 정말 좀 없지 않나.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 좀 자격증 같은 게 좀 도움될 만한 게 있나요? 근데 좀 주위에 그런 게 있어요. 뭐 전산회계 뭐 이런 자격증을 따고 오신 분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세무사 직원분께 저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분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좀 그 공부와 지방세법과의 그 괴리가 조금 있다고 들었긴 했어요. 굳이 사실 이게 뭐 실무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세무사 영역은 국세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게 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세무사를 땄다고 하셔도 지방세는 약간 실무적으로 또 들어오면은 그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따고 들어오면 당연히 좋고 물론 좋지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. 그렇게까지 막 도움이 되진 않는다. 네,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은 시험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고 가산이 되는 자격증이 있어요? 세무사 자격증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 관련된 자격증이 또 보통은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그 전문적인 직렬은 그럼 여기는 그냥 세무사만 뭐 여러 가지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것도 요즘엔 회시가 되지 않았나요? 관련 자격증은 요즘에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자격증이란 게 이렇게 따기 좀 수월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지 되는데
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요즘에는 뭐 소수 적지 않나 싶은데요. 그러면은 어때요?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폐지가 되면서 네. 주관님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있으실 때 시험을 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궁금하셨을 네.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. 실제로? 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. 그것만 딱. 네. 약간 저는 자격증 저 있을 때는 커말이 가산점을 주는 시기였고 지방직에선 줬는데 그냥 그거 딸 시간에 뭐 영어 단어 한 단어 더 외우고 그거 한자 하나라도 더 보고 네.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서 한 문제 더 맞으면은 그게 오히려 가산점, 그러니까 점수로 봤을 때는 합격 점수로 봤을 때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올인하는 스타일이신가요? 그렇죠. 그 주관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네. 관련 학과를 나오셨나요? 관련 학과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긴 해요.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. 이 관련 학과란 게 저는 포괄적으로 조금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 회계학과, 세무학과가 관련 학과가 아닌가. 경영학과라고 하면은 물론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경영학과에서도 비슷한 뭐 회계 이런 것도 다 배우고 네, 회계는 배우고 있어요. 네.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하는 업무에서는 회계보다는 세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세법은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면은 공부하실 때도 사실 선택 과목이셨으니까 네, 그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네 그렇죠. 합격을 하셨. 네. 이제 뭐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.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이제 뭐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하나요? 뭐 주변에는 어쩜 어때요?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말씀드렸을 때 동기분들께서는 조금 공무원에 많이 지금 있고 공무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. 공직에 계신데 제 선후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수한 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가까운 이제 저희 부서를 봤을 때 저도 몰랐는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회계학과나 뭐 이런 쪽을 나오신 분이 한 40% 정도 되지 않나. 세무직 공무원 중에 40%는 세무학. 세무 관련. 거의 더 이상일 것 같아요. 저는 방금 회계학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회계, 네. 근데 뭐 경영학과나 이런 걸 봤으면은 한 60%까지도 되지 않을까. 그럼 나머지 뭐 한 30-40% 정도는 전혀 다른 학과? 뭐 공대에 나오신 분들도 있죠. 저도 어.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. 약간 별개 섹터니까. 그러네요. 그게 전혀 사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사실 없으니까. 네, 그쵸. 난 세무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거네요. 근데 조금 약간 신기하긴 하죠. 왜냐면은 아예 공대 뭐 공업수학 이런 거 배우다가 갑자기 세금이라는 게 관심이 생겨서 세무직리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건 개인 차이. 요즘에는 사실 세무직 공무원들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마찬가지지만 세무직 공무원도 좀 많이 뽑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어때요? 이게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게 제가 질문을 들었을 때 방금 들을 때 국세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 국가직 이제 세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티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지방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는 인원이 많이 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애초에 인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한 분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명, 세 명이 조금씩을 나눠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 한 반을 전체를 케어하려고 했을 때는 뭐 한 명, 두 명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세 명, 네 명이 나눠서 케어하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고 그럼 더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더 세금이 더 많아진다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많은 세금들을 조금 더 잘 걷기 위해서 네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네. 지금 제가 하는 뭐 체납 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정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도적으로 숨기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게 보면은 무슨 그 세금을 걷는 팁 이런 것도 네, 세금 있죠. 네, 저희가 지금 제가 무슨 38 네, 그렇죠. 네. 네. 그쪽은 서울 쪽. 그런 분들 사실 보면 예전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. 네. 안 내시는 분들. 네, 가택수색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뭐
문 개봉한 다음에 거기 이제 현금이나 돈 낼 것 같은 경우를 이제 들고 와서 체납처분을 아, 그런 것들은 진짜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, 그런 분야를 조금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더 네. 많이 뽑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그건 이제 단편적인 예시죠. 어떻게 아, 보면. 네.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몸이 10개면은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서 이분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떤지, 낼 수 있는지 없는지, 돈은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명이면 1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결국 행정 서류상으로밖에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뽑는 추세라고 라고 생각은 합니다. 진급 같은 건 좀 어때요? 진급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행정 직렬보다는 TO가 적으니까 좀 밀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진급에 뭐 욕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세무직렬이나 이제 세금을 다루면 네.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조금 그럴 아낄 수 있는 아, 방법이나 네.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든지 네.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. 네.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카드를 좀 몇 퍼센트 쓰고 이런 거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. 어때요?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? 좀 되는 부분은 조금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탈세를 하지 않습니다. 아 그쵸. 탈세는 하면 탈세와 절세는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절세는 많이- 조금 이렇게 전략적인 거고 그쵸. 탈세는 네. 불법적인 거고. 그쵸. 불법의 범법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.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안에서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세금 안에서 이런 부분은 대해서 법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있죠. 하지만 저희도 뭐 예를 들어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공제 요건이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해요. 왜냐면은 법이 맨날 개정이 돼요. 매년 개정이 되고 그때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면 이런 거에 맞춰서 특별한 지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찾아보는 입장이지. 관련 부서에 따라 조금 이게 다를 수 네, 있어요. 저는 지금 아예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그런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모릅니다. 뭐 이제 세무직렬에 대한 간단한 포괄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보고요. 2편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직렬 자랑 한번 해주실래요? 저희 세무직렬에 대해서 자랑을 해달라고 저희 부서분들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는 실제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업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자신이 전문적인 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배움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그만큼 저희한테도 본인한테도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업무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뉘어져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뭐 교통 업무라고 하면은 구역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업무에 속한지 저 업무에 속한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조금 철저한 편이에요. 그래서 뭐 팀적으로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나 자기가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저희 장점을 조금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. 굉장히 자랑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. 2편에서 좀 더 네.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